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 전 총리의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 등 의혹의 진원지입니다.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이러한 일을 꾸몄을까? 아니면 외부 세력이 개입했을까는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했는가? 북한의 소행인가? 해킹인가? 아니면 중국의 세력인가? 저도 의아심이 갑니다.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면 그야말로 은밀하게 선관위에 공작적으로 침투했을 것입니다. 선관위 내부 직원들조차 모를 일인데 하물며 선관위 밖에서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외부 세력이 개입했을지도 모르는 정황을 단서 하나를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단서는 한국형 선거 빅데이터 구축방안 연구 논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장관급인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조혜주가 선거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할 당시 외부와 공동으로 진행했던 연구입니다. 그런데 공동 연구자 중 한 사람이 고한석으로 이자는 1992년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간첩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자입니다. 자, 이 소리를 들으니까 퍼뜩 생각나는 게 있네요. 북한 아이들은 해킹이 7,200명의 해킹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모든 행정, 입법, 사법부가 다 뚫렸는데 선관위를 해킹을 해서 이런 조작에 의해서 일부 종북 세력과 연합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견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조혜주가 인물이에요. 2000년대 초 선관위 선거과장으로, 자, 조혜주가 2000년도 초에 선관위 선거과장으로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최초로 도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공동연구, 그것도 선거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왜 하필이면 간첩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고한석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느냐는 의문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중부지역당 간첩 사건은 여기서 제가라는 건 바로 황교안 총리가 공안검사를 했잖아요. 공안검사로 재직 시 수사했던 사건이라서 잘 압니다. 이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 간첩 사건으로 분류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공동연구자 고한석은 체포될 당시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생으로서 중부지역당 산하 편집국 제작 담당이었습니다. 자, 고한석이가 좀 문제가 있군요. 간첩이죠, 간첩. 이 일로 인해 고한석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고한석은 영등포 교도소를 출소하면서 자신의 학문에 같이 구속했던 동료의 비밀 문건이 담긴 캡슐을 숨겨 외부로 빼돌리려다 교도관에게 적발되기도 했었던 그야말로 선수였습니다. 참 고한석이가 대단한 친구예요. 그 고한석은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수학한 이후 SK 차이나 IT 인터넷 사업개발팀장으로 북경에서 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맡게 됩니다. 이게 여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 민주연구원장이 김민석이었습니다. 김민석이가 지금 더불당 국회의원 아닙니까? 영등포구. 이번에 낙선됐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시켰죠. 김민석도 고한석과 같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 출신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김민석이가 사전투표율을 31.3% 소수점 한 자리까지 맞춘 바로 그 김민석입니다. 김민석이가 민주연구원장 했거든요. 이 친구도 아마 비밀선거, 부정선거 내용을 깊숙이 알고 있을 겁니다. 김민석은 민주연구원 원장 자리를 양정철에게 물려줍니다. 양정철, 주요 인물이죠. 양정철이 지난 2020년 4.15 선거 후에 국회의원 선거하고 말이죠. 막 그 방송 보니까 막 부두들 떠는 모습을 봤어요. 여기 나왔네. 양정철은 2020년 4.15 총선 전략을 세워 선거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양정철이 민주당 총선 압승에도 뭐가 두려운지 입술을 바르르 떨었던 모습이 새삼 떠오릅니다. 양정철은 또한 총선을 수개월 앞둔 시점에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4.15 총선 당시 조혜주가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었던 동안 선거 무효소송이 126건이 제기되었고 사전투표 관련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비는 조혜주, 고한석, 양정철, 김민석과 같은 어떤 시기로든 연계가 되어 있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게 최근 4.10 총선 사전투표 조작과도 어떤 시기로든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이 모든 일에 북한, 중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도 공안검사 출신 아닙니까? 저는 30년은 가까이 검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수사한 공안통입니다. 조혜주와 선거 빅데이터 공동 연구를 진행한 고한석은 중부지역당 사건에서 대중선전 선동을 담당하는 엘리트였고 프로였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전선동하는 이자입니다. 이게. 고한석은 북한과 중국 사정에 밝고 빅데이터와 미국 선거 관련 책을 쓸 정도로 인재입니다. 그런데 이 고한석이 김민석, 양정철과도 팀워크를 맞춰 일했고 선관위 조혜주를 통해 선거 실무를 꿰뚫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한 지적 같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했던 이유 중 하나도 국정원이 이러한 대중 커넥션을 한몫에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자들은 아예 국정원 대공수사권 싹을 잘라내야 마음대로 선거를 주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됐어요. 국가정보원에서 간첩 잡는 일이 주된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정보법에서 수사권을 박탈시켰어요. 경찰로 이관시켰죠. 그런데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 더불당 어느 국회의원이 국가정보원에서 조사권까지도 박탈시키겠다. 이런 법안을 발의한데 짐작이 되네요. 자, 4.10 총선 사전투표는 조작되었습니다. 이건 뭐 100%, 1000%, 10,000% 조작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조작은 선거 실무에 정통하고 이를 전산과 빅데이터를 연계시켜 짜맞추고 또 극비리의 표를 바꾸고 보탤 외부 인력이 개입되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뭐 저도 황교안 총리하고 4.10 선거 끝나고 통화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사실 이거 정말 방송하기 바빠가지고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배후 세력이 개입되었다면 비단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그 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이지만 집권 여당 내부에도 또 우리 정부 안에도 제5열이 압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사전투표 검증을 위한 선거 무효소송을 가로막고 수사를 극력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4.10 선거 끝나고요, 당선이 되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낙선시켰다는 말이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222조에 선거소송을 한 달 이내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한 사람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당에 있는 정치인도 이 부정선거 내막을 알고 있는지 말이죠. 의아심이 들어간다니까요. 단단히 안전벨트를 매고 각오를 새로이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만이 이 거대한 암흑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감이 되시면 이 글을 카톡방 여기저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메이저 언론이, 그렇죠, 우리 조중동, 방송, KBS, MBC, SBS 모든 언론이 암흑 세력의 매수기였는지 몰라도 사전투표 조작과 관련해서는 온갖 증거가 나와도 조중동이 일체 함구하는 등 묵비권을 철저하게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글을 마치는데요. 자,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시절에 박아무개가요, 언론인들 46명을 데리고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인계들하고 어떤 썸씽 때문에 아마 관찰 대상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보진 않았으니까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지만 여러 가지 동향을 그렇게 살펴보고, 또 그 정재학 시인, 그 칼럼니스트가 쓴 그런 칼럼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이요, 어떤 정보를 얻었으니까 그런 칼럼을 썼겠죠. 그 정재학 시인의 칼럼을 보고 저도 드리는 말씀인데요. 자, 이런 데서 언론계가 북한으로부터 그런 그 비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체 부정선거에 대해서 함구하는 것 아니냐. 자, 그렇다면 종북 세력들과 북한과 중국의 커넥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과 서로 소통을 해야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고 모든 국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